네, 피곤한 정치 공방에서 한 발 물러나서 이분의 댄디한 평론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변상욱 전 CBS 대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어폐가 있을 때 댄디할 수도 없고 참 편안해질 수도 없고 지금 상황이 그냥 그게 아까 김 교수님처럼 우리도 그 코칭 하신 대로 멍 때리면서 지나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멍 때리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저는. 지금 검찰 민주당사 압색을 했고 각 당 입장 사실 밖에서 좀 들으셨잖아요. 예, 들었습니다. 어떠시던가요? 실제로 지금 이제 체포됐을 때 체포 영장 내용,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제대로 이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변호인이 옆에 배석을 해야 되거나 뭐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없고 체포영장은 더더군다나 모르고 형식적인 내용만 따진다면 검찰은 물러섰는데 영장 재청구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보나마나 거봐 안 해도 되는 걸 말이야. 괜히 가갖고 이놈들이 이런 또 비난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법원 입장에서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는데 또 안 내줄 수 없어요. 그럼 지난번에 왜 내줬어? 지난번에 왜 내줬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민주당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계속 갖고 오는데 안 된다고 버팅기기도 힘들죠. 그러면 이제 업무 방해 얘기가 또 나올 거고 정치적 공격을 받게 되는데 결국 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정말 유일하고 필수적인 피할 수 없는 방법이었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긴 한데 거기에 최소한 좀 명확하게 어떤 압수수색의 범위와 내용물들이 규정이 딱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그게 형사소송법 100조하고 111조에 들어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국가의 기밀 관련 안보 관련이나 공무 수행상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라고 할 때는 일단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1야당을 그 케이스로 볼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제1야당은 그래도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그리고 어떤 지역 개인 의원 사무실이 아니고 중앙 당사라고 하는 점에서는 거기에 주분해서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몇 가지만 딱 보겠다고 하고 민주당에서 입회하는 가운데 그걸 가져가든가 보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이미 제출 형식으로 이거는 꼭 내달라라고 해서 이제 제출을 받는 형식. 그 대신 민주당은 그게 끝날 때까지는 이 김 부원장과 관련된 어떤 기록물이라든가 아니면 파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타협하고 끝나야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좀 있는 평지풍파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참 좋은데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본인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그 유리한 입장으로만 수사를 한단 말이죠. 샤우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은유나 비유를 하는데 그 안에 사실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이나 자신의 입지를 세우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당신들 때도 했잖아라고 하는 거. 그거와 이거의 문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의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 증거와 진술을 가지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지. 1대1로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나 갖다 대서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도 조금 당황스러운 게 있는데 중앙 당사를 다 뚫고 지나가야 맨 위에 이제 민주연구원이 있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까? 구조가? 뭐 구조상으로는 민주연구원이 위에 있으니까. 그럼 민주당을 거치지 말고 민주연구원에 들어가 봐라. 그러면 용납하겠다. 헬기로 하강해야 되나? 그러면은 뭐 고가사다리로 바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럼 그걸 인정하겠다는 뜻이냐? 그런 문제가 있고 다만 공용 컴퓨터라고 한다면 이 공용 컴퓨터를 민주당에서는 그 사람은 그거 쓸 시간도 없었어. 상근이라지만 오지도 않았어요라고 하지만 말로 그렇게 대충 떼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곧 들어가 봐서 로그 기록이나 아니면 IP에 연결 뭐 검색을 해봐야 하는 거죠. 그건. 그렇게 말로들 쉽게 툭툭툭 치고 할 수는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말과 발언과 관련해서는 바로 이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실언들이랄지 뭐 바이든 날리면 뭐 XX, 베이비 뭐 이런 것들. 이게 사실은 계속 도마에 올랐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파동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막말이든 실망스러운 언어든 간에 실체는 존재하잖아요. 국민이 다 들어봤으니까. 그렇죠. 근데 기억이 안 나니까 없던 걸로 하자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분명히 있는데 사실에 대해서 각 정파들이 내놓는 주장은 그야말로 정치적 정략적 어떤 그렇죠. 자기의 생각들이나 아니면 목적하는 바가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 정치 권력이 그걸 내놓는데 예. 언론들이 보나마나 우리가 확 소리를 지르면 양쪽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반반 실어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은 빼고 대립하고 있다. 예. 파동이 일고 있다. 예. 찬반 양론 이런 식으로 보도할 거라는 걸 알고 그걸 악용하는 것. 그렇죠. 예, 이런 행태는 정치권도 반성해야 되지만 언론도 철저히 반성해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어떤 언행에 있어서 상당한 실수를 저지르고 그게 외교적인 파장이 커서 흔히 외교적 참사하면 또 정치적인 언어가 됩니다만 예. 외교적 파장이 크다면 대통령의 언어를 어떻게 가다듬고 메시지 전달 방식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에 대해서 비판적인 담론이 형성돼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가고 기성 언론 밖에서만 이제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예. 예.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뭐 많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흐지부지 돼버리면 진실은 또 예. 예. 뭐 기억이 안 나니까 할 말은 없고 예. 이렇게도 들린다 저렇게 들리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예.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오리무중으로 해서 비사로 남는 거죠. 이게 대통령 발언은 상당히 이제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데 예. 도어 스태핑이라는 그러니까 출입 기자들과 만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 요즘은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발언들이 툭툭툭 나가는 것들이 많았었잖아요. 예, 예.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제일 문제는 대통령이 사실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정치권에 들어온 것도 문제는 있고 예. 인수위원회가 아무런 어떤 새 정부의 방향과 정책에 대해서 준비를 못한 채로 대통령을 취임시킨 문제도 있습니다. 예. 새마을이 나왔다가 갑자기 미일 외교 참사도 벌어졌다가 그다음에 여자들도 뭐 군사훈련을 받는 게 좋지 않겠나. 뭔가 이게 새 정부가 가져갈 여권 전체의 방향이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이럴 때는 대통령 메시지 그러니까 대통령의 메시지가 더 간결하고 예. 중요한 것만 명확하게 밑줄 그어서 그것만 반복해야지 준비 안 된 채로 얘기를 꺼내면 안 됩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예. 신뢰도도 높아야 되는 데다가 뭔가 국민 통합적인 기능도 하기 때문에 특히 안보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말하기의 기본은 문제의 핵심을 피해가지 않는 거거든요. 예. 솔직하고 진솔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세는 그래요. 더 스태핑에 나가겠다고. 예. 회피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는데 답변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질문. 예. 그건 됐고 다른 질문. 예. 기자가 물으면 그렇게 대답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신경 쓸 시간이 없다 지금 신경 뭐 쓸 시간 바쁘다. 없고 예. 뭐 기억이 안 난다. 그 다시 물으면 그거 어제 기억 안 난다고 얘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돼갖고 다 피해 나가면 이 대통령의 어떤 도어스태핑 같은 노출에 있어서 진정성이 없는 거죠. 신뢰도도 자꾸 떨어지고. 예, 외교는 언론 자유를 주장하는 것 같은데 예. 내용을 보면 특히 이제 MBC 바이든 관련해서 140개 언론사 정도가 바이든이라고 그랬죠. 예, 보도를 했었는데 MBC에 대해서는 지금 뭐 계속 공세가 진행 중이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MBC 민영화 얘기가 막 튀어나오고 하는데.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늘 얘기하시는데 그 예. 자유는 결국 시장에서의 규제 완화와 자유, 기업의 자유, 예.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본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돈의 자본의 자유를 신자유주의적인 철학 속에서 극대화시키다 보니까 방송국을 특히 공영방송을 돈 주고도 살 수 있는 자유까지 확 이야기가 이제 늘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자유는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면 언론을 갖고 싶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자유. 돈 그렇죠. 있는 사람의 자유와 그다음에 이미 예. 언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언론을 부릴 수 있는 자유. 확장하고 예. 네. 편의적으로 이용하고 언론은 실제로 기업의 형태로는 사기업이거나 공기업인 형태가 있지만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만큼은 대단히 공적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고. 예. 그런데 언론을 가지고 싶은 사람, 언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라고 그런다면 이거는 보도와 편성의 독립
자율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라 위험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MBC 민영화 얘기를 갖다 여당이 막 꺼내는데 MBC를 다시 한번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예. 자산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예. 정확하게 계산을 지금 뽑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예. 10년 전쯤에 MBC의 자산 가치는 순 자산으로 2조 원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현금 및 기타 자산까지 치면은 예. 시가총액으로는 10년 전에 4조 2천억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글쎄 한 6조, 7조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정도로 가능한 건데 이걸 갖다 돈 주고 살 사람이 있느냐? 그럼 재벌밖에 없겠죠. 그렇죠. 재벌밖에 없는 거죠. YTN도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YTN 같은 경우는 정권 바뀔 때마다 그 얘기가 나와요. 팔아버리게. 이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야기가. 한전에게 기재부에서 예. 경영이 왜 이렇게 형편없냐. 경영 혁신안을 내놔봐라. 그러면 한전은 낭비 요소라든가 불합리 요소,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개선할 방안을 내놔야 되는데 YTN 주식 팔아버릴게요. 그렇죠. 이렇게 갖고서 재무상에 조금 그냥 손실만 좀 줄이는 정도로 끝낸다 그러면 한전도 꼼수를 부리는 거고 그걸 못 본 척하고 다시 옮겨가지고 발표하는 기재부도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내가 임자다라고 하면서 밑밥을 던지는 게 사실은 정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신문, TV 이쪽이잖아요, 지금. 그쪽도 안타까운 사연이 있죠. 예. 경제 TV는 갖고 있는데 예. 뉴스를 할 TV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찍부터 뉴스 전문 채널이든지 종편을 하나 달라고 하는 것인데 하고 싶었던 거지 지금. 그걸 당장 할 수 있는 곳은 종편은 이미 꽉 찼고. 그렇죠. 예. 그러면 뉴스 전문 채널 중에 하나를 인수하는 게 좋은데 연합뉴스는 법으로 안 되고 묶여 있는 거니까 YTN은 일단 그렇죠. 공기업이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아마 이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SBS가 사기업인데 코스닥에 상장될 때 엄청나게 주식시장이 화랑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때 상황하고 전혀 다릅니다. 지상파 TV의 전성기가 이미 지나가지고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간에 시장 화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한 20초밖에 안 남아서 정리를.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자본이 대자본이 들어가는 것에 관해서 그게 얼마나 공익적일까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공영과 민영 중에 지금 어느 게 더 많은지 어느 게 더 잘하고 있는지를 따진 다음에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죠. 변상욱 CBS 대기자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KBS 최경련 기자였고요. 최경련의 최강시사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